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손바닥만 닦으면 손바닥이 얇으면서 잔주름이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손바닥이 잘 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토피나 한포진 같은 경우 손바닥이 굉장히 얇은 경우들이 많고, 화폐산 습진 같은 경우에도 손바닥이 얇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손바닥이 얇은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손바닥이 붉은 경우들이.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한포진이 있을 때 손바닥만 보면 습진이 잘 생기는 그런 경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손바닥을 딱 보고서 습진이 잘 생기는 피부네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갸우뚱하시거든요. 어떻게 손바닥만 보면 아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손바닥만 봐도 피부염이 잘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바닥이 얇고 잔주름이 많은 경우에 습진이 잘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붉은 경우에도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열이 많은 피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손바닥을 봤을 때 손바닥이 얇고 잔주름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습진의 경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바닥 유독히 붉은 분들이 있습니다. 뿔긋뿔긋한 게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습진이 잘 생길 수 있는 손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손바닥에 잔주름이 발생을 하고 손바닥이 붉으면 습진이 잘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습진의 비밀들, 습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습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습진의 경향성입니다. 습진의 경향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습진이 발생하기 쉬운 그러한 가족력을 물려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습진이 생긴 부모님이 습진이 생긴 자녀로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루성 피부염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이런 습진의 경향성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시 지루성, 아토피, 이런 습진의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질환 대 질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습진에서 습진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루성에서 지루성으로 갈 수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에서 아토피로 갈 수도 있고, 지루성에서 한포진으로 갈 수도 있고, 지루성에서 접촉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토피에서 지루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습진의 경향성을 물려받았다고 쳐보세요. 아니면 습진의 경향성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 플러스 습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하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발생할 조건들이 됐을 때 습진과 열이 문제가 붙어버리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과 두피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 시절의 영아 습진의 기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에 감작되는 것들에 의해서 습진의 경향성과 알레르기가 겹쳤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폐산 습진 같은 경우도 습진의 경향성에 의해서 체액순환 정체가 됐을 때 전신에 습진이 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습진의 경향성이 많은 경우에 보면 손바닥에 잔주름이 굉장히 많고 손바닥이 얇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진찰할 때 손바닥을 만져보면 정말 종이장같이 얇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손상받기 쉬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유독 많고, 그리고 한포진의 경우에도 손바닥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손바닥이라고 해서 잔주름이 많은 손바닥을 아토피가 잘 생기는 손바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과 한포진의 연관성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한포진이 잘 생기기도 하고, 한포진이 있는 경우에도 아토피가 잘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습진의 경향성 중에서 열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속에 열이 많은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손바닥이 잔주름이 많은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는 손바닥이 붉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뻘겋게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속에 열이, 장부간의 열, 간의 열, 위에 열이 많은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이 굉장히 붉으면서 얼굴이 붉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손바닥과 얼굴을 대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손바닥도 진짜 붉고 얼굴도 붉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빈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열순환이 잘 안 되면서 열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열이 쌓일 때 그 속의 열이 우리 손바닥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이 붉은 경우에도 얼굴이 붉은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보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손바닥만 딱 보면 손바닥이 얇으면서 잔주름이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손바닥이 잘 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토피나 한포진 같은 경우 손바닥이 굉장히 얇은 경우들이 많고, 화폐산 습진 같은 경우에도 손바닥이 얇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손바닥이 얇은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손바닥이 붉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손바닥만 딱 봐도 습진의 경향성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손바닥은 이렇게 투명층이 두꺼우면서도 적당한 살색을 보이는 경우들이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